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래 소개해 주시는 줄 알았는데 소개가 없다 그러셔서 간단히만 소개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민표당이라고 하고요. 지금 생각의 차이에서 배재고 수업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장은영 선생님께서 제 다음에 이제 이따 문학이랑 독서 쪽을 설명을 해 주실 거고요. 저희가 지금 시간이 제가 배당받은 게 15분밖에 없어서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게 많으니까요. 바로 넘어가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설명회 요즘에 많이 다니실 거고 아마 관심 많으신 분들이 오셨을 테니까 뭐 기본적인 어떤 고등국어와 중등국어의 차이는 대충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오늘 이제 저희가 잡은 컨셉은요, 저 같은 경우는 문법을 수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장은영 쌤과 방금 앞에서 보셨던 그 팀 생각의 차이에서 이제 문학과 독서를 해주실 건데, 좀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그리고 사실 국어가 좀 애매하잖아요, 저희가 느끼기에.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면 초등국어와 중등국어 이 정도까지는 지금 저희가 적어놓은 게 뭐 파편화 단순화라고 적어놨는데, 쉽게 말씀을 좀 드리면 아주 단순한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수학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뭐 중학교, 초등학교 때는 더하기가 어떤 거다, 1 더하기 1은 몇이냐, 뭐 아니면 조금 어려워지면 이제 미지수 같은 거 넣어서 뭐 x 같은 거, y 같은 거 살짝 넣어가지고 나오는 게 약간 요 정도의 느낌이라면요, 이제 고등국어 같은 경우는 애들이 갑자기 고등학교에 딱 왔는데 너 초등학교 때 더하기 배웠고 그 다음에 중학교 올라갔을 때 미지수 배웠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한번 이제 미분해봐,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밑에 있는 건 굉장히 단순한 지식과 그 단순한 지식에 대한 약간 OX 같은 느낌으로 문제가 나온다면요, 고등국어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확장되고 심화되어서 제일 중요한 건 복합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그러한 개념들을 모아서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제가 또 따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국어가 좀 애매하다고 저도 사실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수학 같은 경우라면은 그 학교에서 따라가는 교육과정상에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국어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학교에서 따로 고등학교 어휘를 가르치지는 않죠. 그리고 뭐 따로 학교에서 개념어 같은 게 따로 커리큘럼으로 잡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고, 게다가 이제 제가 바로 이어서 문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 문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문법 전체적인 내용을 훑고 뭐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어느 부분들만 가르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느끼기에 국어는 항상 공부할 게 많은 과목이다, 수학처럼 뭔가 이렇게 단계로 올라가는 느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17살이 딱 됐는데 이상하다, 옆에 있는 친구는 그냥 국어를 잘하는 애고 나는 그냥 국어를 못하더라,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게 이제 이렇게 커리큘럼 상에서 단계별로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번 겨울방학 때 지금 시즌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제가 칠판 써도 되죠? 이렇게 수학 같은 경우라면 어느 정도 피라미드 형식으로 단계별로 올라가는 지식들이 있겠죠. 근데 뭐 이걸 이미지화 시켜서 알려드리면, 국어 같은 경우는 이런 데가 2가 이렇게 빠져 있는 겁니다, 학생들이. 왜냐하면 이런 걸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는 삼각형이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누군가는 약간 이렇게 뭔가 애매한 삼각형이 만들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밑에가 비어가지고 뻥 뚫려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 겨울방학 때는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삼각형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학교에 가게 되면 결국에 하는 작업은, 여기 뭐 끝에 있는 이런 문제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아래에 있는 베이스들이 잘 깔려 있어야 위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가 빠진 부분들을 좀 찾아가지고 채워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실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좀 말이 빠른 걸 저도 인지는 하고 있는데 시간이 워낙 없으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문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 요번에는 저는 문법을 맡게 됐고요. 지금 보시면 요게 이제 제가 항상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건 학교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뭐 어떤 학교를 진학하든 간에 다 공통이기 때문에 꼭 뭐 배재고뿐만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의문이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 의문이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기역 니은 같은 거고요. 여기 음절이라는 건 한 글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형태소는 그 글자가 모여서 만들어진 의미가 있는 단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이거 뭔지 아실까요, 그러면? 이게 국어의 가장 낮은 단위부터 해서 쭉 피라미드 위로 올라가는 구성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지막에 가시면은 문장이라는 게 제일 큰 단위겠죠, 당연히. 문법 요소는요, 저희가 쓰는 일상적인 용어들, 뭐 예를 들어서 시간 표현이라든지, 뭐 피동이나 사동이라든지 높임 표현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문장을 다시 한번 응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건 지금 그 피라미드의 아래부터 올라가는 걸 보여드린 건데, 가장 극단적인 예시를 알려드리면요, 1학년 지금 교육과정에 배우는 단원이 의문과 문법 요소와 중세국어로 되어 있고, 그리고 새 교육과정 들어가시잖아요. 새 교육과정도 똑같습니다. 이거에 대해 비판이 좀 있었는데 결국 이번에 바뀌진 않았거든요. 그럼 지금 위에 나와 있는 거랑 비교해서 보시면 어떤 문제인지 좀 감이 오실 거예요. 의문은 제일 처음에 있고 문법 요소는 제일 마지막에 있죠. 사실 중세국어는 좀 별개로 빼도 되는 부분이라서 이걸 무시한다고 치더라도 처음과 끝이 지금 1학년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당연하게도 문법이기 때문에 의문을 배울 때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형태소가 무엇인지, 실질 형태소일 땐 발음을 어떻게 하고 형식일 땐 어떻게 알아, 이게 바로 나온단 말이죠. 그럼 애들 입장에서 나 형태소 배운 적 없는데? 라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법 요소 할 때는요, 마지막에 있죠.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쓰입니다. 아까 뭐 시간 표현 같은 걸 하기 위해서는 어미가 무엇인지, 어간이 무엇인지, 접사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설명이 없이 교과서에서는 그냥 그거의 결론만 제시하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비어있는 부분들 학교에서 수업을 하시는데 한 5분 정도 하시는 거죠. 학교 선생님들도 이해가 되는 게 이 진도 나가기도 바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채울 수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법의 가장 큰 문제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까 제가 얘기한 피라미드가 조금 더 와 닿으실 거예요. 그럼 겨울방학 때 무엇을 해야 하냐라고 했을 때 욕심을 부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그러면 이 문법을 완벽히 끝내고 올라가면 이득 아닌가? 당연히 이득이겠죠. 하지만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건 다른 과목의 기회비용을 생각하셔야 돼요. 수학 바쁘시잖아요. 지금 수학도 바쁘고 영어도 바쁘고 뭐 선행해야 될 게 지금 천진데 국어만 딱 올인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삼각형의 완벽한 모양은 만들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삼각형과 유사한 느낌까지는 만들고 올려 보내주시면 그 다음은 학교와 학원에서 채워주시는 거죠. 선생님들께서. 좀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1학년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2학년은 보시면 의문 화살표 문법 요소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2학년 올라가면 보통 의문부터 문법 요소까지가 교과서에 순차적으로 나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의문은 안 나오겠죠. 1학년 때 배웠으니까. 여기 형태소부터 시작해서 여기 문장까지가 순차적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배제고는 요걸 3학년에 배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한영고나 광문고는 요걸 2학년 때 배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2학년 때 배우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건 당연히 동의를 못 하시겠죠. 이미 1학년 내시는 박살이 나 있을 테니까요. 그럼 애들 또 정시 파이팅 한다 막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예방하기 위해서 겨울방학 때 문법적으로만 말씀드리면 겨울방학 때는 일을 좀 채워달라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좀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여기 보시면 지금 단어와 어절에 제가 시험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앞에 있는 거 안 가르치고 뒤에 있는 거 안 가르치고 여기만 시험에 딱 나옵니다. 그럼 애들 입장에서 앞에 것도 모르고 뒤에 것도 모르는데 여기만 물어봐. 그럼 문법 암기 과목이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그 다음에 제가 넣어놓은 게 이게 고1 3월 모의고사입니다. 애들이 3월에 딱 가자마자 2주 뒤에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입니다. 한 3년 전에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 모의고사인데 어간 나오고 어근 나오고 용언 나오고 활용한다 나오고 접사 나오고 밑에 표가 달려있죠. 이거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요. 싹 다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근데 방금 제가 썼던 용어들이 있죠. 그런 용어들은 단순히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앞뒤 맥락이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럼 당연히 이거 못 풀겠죠. 선행을 하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학교에서뿐만이 아니라 실제 이거 평가원이 낸 거니까요. 실제 교육과정 혹은 평가원에서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고 있다. 아마 집에 가셔서 너 혹시 어간, 어근 이런 거 들어봤어? 그럼 엄마 들어봤지. 아빠 들어봤지라고 얘기할 거예요. 분명. 설명 절대 못합니다. 설명은 아예 못해요. 근데 그거 애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도 가르칠 때 전체를 가르치진 않기 때문에 어떤 맥락을 보고 가르치는 게 아까 순차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중학교 때 요 부분만 아주 간략하게 배우기 때문에 들어본 적은 있지만 써먹을 수는 없는.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처음에 그 내용이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단순화되어 있고 파편화되어 있는 지식들을 분명 가르치는데 이것이 응용이 안 된다는 거죠. 확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겨울방학 때는 좀 그런 일을 채워주시는 작업을 하시면 되겠다. 네, 그래서 요거는 뭐 설명은 안 드릴 거고, 어머, 여기가 지금 좀 날라갔네요. 이게 제가 이제 쓰는 교재인데, 그 마이맥에서 인강 찍을 때 썼던 교재인데요. 요번 겨울방학 때는 제가 이따 뭐 은영쌤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시겠지만요. 1시간 반씩 해서 총 6번으로 잡혀있고 9시간으로 잡혀있는데 제가 이걸 마이맥에서 수업했을 때는 한 50강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해서 그것 중에서 어떤 걸 수업할 거냐면요. 앞에서 보셨던 이 전체 내용 있죠. 이거에 대한 깊은 내용은 내신 때 하시면 됩니다. 요때 하시면 돼요. 우리는 1학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당장 내신이 박살나면 안 되니까요. 1학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훑는 걸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교재 이름을 구조적 문법이라고 달아놨는데 말 그대로 문법 전체의 구조를 잡아준다는 뜻이에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뭐 나무가 아닌 숲을 볼 수 있게. 그리고 항상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나무 심는 작업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내신 때 따라가면서 암기를 좀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숲을 볼 수 있는 이런 걸 지금 겨울방학 때 목표로 잡고 있고요. 자, 밑에 있는 것처럼 뭐 암기를 최소한으로 하고 최대한 이해 위주로 하는 수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강 때 한 50강 정도 찍었던 거를 간략하게 이제 압축적으로 해서 뭐 한 10강 정도로 줄여서 최대한 고등 과정에서 필요한 그 빠져있는 이빨들만 좀 채워드리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괜찮으실까요? 네, 너무 빨리 한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고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따 끝나고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장은영 강사입니다. 네, 표당 선생님 수업에 이어서 저희 팀 생각의 차이가 어떻게 문학과 독서 수업을 준비를 했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개념도감이라고 써있는 그 배포 자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순서가 이거랑 PPT랑 조금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 설명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번에 수업을 계획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11월, 12월이라고 하는 이 개념반 동안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에 대해서 되게 많이 회의를 거쳤어요. 그래서 일정한 목표를 두고 그 목표 하에서 커리큘럼을 만든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런 수업을 계획을 하게 됐는지 마저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아까도 표당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중능 국어는 좀 지식이 단순화되고 파편화돼서 전달이 돼요. 그래서 되게 낱낱이 지식을 아이들이 학습을 하는데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은 이게 완전 바뀌어요. 그냥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파편적이고 단순하게 배웠던 이 지식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은 확장, 심화, 복합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진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말 실화예요, 이거는. 한 친구가 여학생이에요. 보통 여학생 하면은 꼼꼼하다, 성실하다 그런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그 친구는 딱 그 전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아이였어요. 너무 성실했고 너무 꼼꼼했고 그리고 매번 클리닉 때마다 진짜 단 한 번도 결석을 하지 않고 늘 왔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구절이라고 할게요. 그냥 A라고 하는 구절에 의인법이 사용되었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뭐 성실하게 공부를 했으니까 알았겠죠. 근데 실제 내신 시험에서는 의인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선생님들이 A라는 구절에 비유적인 표현이 사용되어 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는 보고 내가 배웠던 의인법이 없으니까 이 선지는 틀린 거야 하고 그 문제 자체를 틀려버렸어요.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의인법이라고 하는 거는 비유법의 하위 종류예요. 근데 우리 친구가 그 구조, 얼기설기 얽혀있는 그 구조를 뭔가 습득하고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기로 했어요. 아, 우리 친구들이 이런 부분이 어려워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 친구들의 머릿속 사고력을 중등국어를 지나서 고등국어,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하나로 모아주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수업을 짜봤고 지금 보고 있는 예는 사실 또 다른 예시기는 해요. 중학교 때에는 뭐 서리법이니 영탄적 표현이니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선지의 길이가 굉장히 짧고 하나의 선지에 하나 정도만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은 엮어요. 그래서 일단 선지의 길이가 길어지고 얘는 실제로 모의고사 선지거든요. 수능인가 6월 평가인가 나왔던 선지인데 보다시피 뭐 서리적 표현이니 영탄적 표현이니 하는 거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거죠. 근데 이게 엮여가지고 이수의 서리가 있고 오수의 영탄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수와 오수가 서로 연결됐는지 아닌지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한마디로 진짜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진짜 거미줄 같이 모든 개념들이 서로 엮여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고등국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학과 독서를 이렇게 나눠서 수업을 좀 짜봤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만 여러 가지 지식들을 엮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념반 때에는 이 지식들을 아이들에게 충실히 전달하려고 합니다. 물론 전달할 때 중학교처럼 하나하나 전달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시선에서 바라보고 종합적인 시선에서 바라본 다음에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그리고 마무리 때는 다시 한 번 더 종합적으로 생각하게끔 그렇게 수업을 꾸려 나갈 예정입니다. 독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보다 읽기를 잘 못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문장을 읽을 때, 글을 읽을 때 이 글에서, 이 문장에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생각보다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통 발생하는 문제가, 글을 읽을 때 우리가 보통 예측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그 예측이 잘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독서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잘 예측을 할 수 있게끔 그 토대를 다지려고 해요. 저희끼리 좀 회의를 했을 때 아이들이 글의 내용을 잘 예측하기 위해서는 글에 대한 구조, 글 구조에 대한 개념이 먼저 잡혀야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개념반 때는 글 구조를 중심으로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 독서 지문을 읽을 때 조금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커리큘럼을 짰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정규반으로 넘어가면은 내가 배웠던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용해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적용하는 식으로 겨울방학까지 수업을 쭉 이끌어 나가야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단단한 사고력을 가진 채 내신에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수업을 좀 꾸려놨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요 패턴이라고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원은 저희 개념도감, 민표당 선생님과 저희 팀 생각의 차이가 준비한 개념도감 전체 커리큘럼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아니죠. 매주 수업에 오면은 주간 테스트를 보면서 내가 배운 내용을 잘 소화했는지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수업 진행하고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바로 학습 관리 프로그램을 실시를 합니다. 저희 이번 수업의 모토가 그날 배운 내용은 그날 바로 완전 학습하고 귀가시키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학습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운 내용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복습할 수 있게끔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학원에 오지 않는 나머지 6일 정도는 스스로 과제를 좀 풀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용해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어머님들께서 제일 궁금해하실 학습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업 때 배우는 내용을 그날 바로 복습할 겁니다. 사실 이게 어떤 심리학자가 말한 건지 기억이 안 나는데 왜 그날 배운 걸 그날 몇 시간 내로 바로 복습을 해야 이게 장기 기억 저장소로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그걸 노린 거예요, 저희는. 수업 때 배운 거 잘 듣는다 하더라도 그날 복습하지 않으면 날아가요, 휘발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 끝나면 바로 완전 학습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우리 친구들이 배웠던 내용을 휘발시키지 않고 장기 기억 저장소로 넘어가게끔 그렇게 프로그램을 좀 짜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날 배운 배운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할 거예요. 한번 복습을 한 다음에 저희가 아주 작은 쪽지 시험을 하나 볼 거예요. 뭐 빈칸 문제일 수도 있고 OX일 수도 있고 문제를 내는 패턴은 다양해요. 유형은 다양할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제대로 학습을 했는지, 내가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아이들이 스스로 점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선생님들께서도 아이들에게 개별적으로 너는 이 부분이 약한 것 같으니까 이렇게 좀 더 해봐봐. 너 이거 되게 잘하고 있네 하면서 칭찬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개별 수행도에 대해서도 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수업하시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저희 학원에 저희 팀에 클리닉만 전담으로 진행하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되게 전문성 높은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선생님과 함께 학습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을 이제 중학교에서 벗어나서 고등학생스러운 그런 사고력으로 조금 단단하게 다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과제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단은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희라 함은 문학과 독서를 가르치는 팀 생각의 차이에서는 매주 수업 시간마다 과제집을 내보낼 거예요. 이 과제집은 데일리 과제집이에요. 아이들이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과제를 제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표당 선생님께서 6주치 숙제를 한 번에 내주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걸 받으면은 이제 아이들은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일단 문학과 독서 같은 경우에는요, 교재 자체가 일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하게 풀면 되는 거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표당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신 부분만큼만 아이들이 과제집에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진짜 일주일 내내 계속 국어를 푸는 거예요. 사실 국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꾸준함이에요. 그래서 그 꾸준함이라고 하는 공부 습관을 잡기 위해서 데일리 과제를 매주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과제의 내용에 대해서 일단은 문법 빼고 저희 팀 생각의 차이 과제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과제 같은 경우에는요, 딱 펴보면은 그냥 판소하면서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요것만 따로 떼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일차 과제를 딱 피면은 스텝 A와 스텝 B 두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A라고 하는 단계는 우리 친구들이 매번 풀었던 객관식 문제예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께서 이 제 말에 동일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중학교 친구들이 갖고 있는 습관 중에 하나가 문제 풀어요, 채점해요, 박수 쳐요, 끝내요. 근데 이거 진짜 많아요, 솔직히.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국어는 사고력을 요하는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채점하고 해설 보고 끝내면 성적 안 올라요. 그거는 진짜 아까 이 삼각형 참 좋았는데 사라졌네요. 그 얼기설기 되게 엉망으로 그려진 삼각형 있었죠. 그 삼각형을 만드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는 아주 반듯한 삼각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기초부터 탄탄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할 때 채점하고 해설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선지가 왜 틀렸지? 저 선지는 왜 맞는 거야? 아니 도대체 나는 이걸 왜 잘못 생각한 거야? 이 과정이 필요한데, 친구들한테 그냥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 잘 못해요. 못하는 이유가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예 과제집에서 눈으로 보여줄 거예요, 선지 분석하는 방법을. 그래서 B단계는요, 앞에서 풀었던 객관식 문제에 대한 선지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되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일단 개념반 수업이기 때문에 한번 시작해봐 라는 차원의 과제예요. 그래서 해설 같은 거를 저희가 빈칸을 뚫어 넣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 선지를 판단할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했는지를 아이들이 빈칸을 채워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과제집을 꾸려 놨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매일매일 하다 보면은 우리 친구들이 뭔가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국어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자연스럽게 체화할 거예요. 그 상태로 정규반에 들어가서 내가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익혔던 그 방법을 아예 저희가 표면화시켜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푸는 거야, 작품을 읽을 때는 이렇게 읽는 거야를 보여주는 식으로 정규반 수업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번 개념반 수업은요, 우리 친구들의 진짜 기초공사를 하는 기초공사를 다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옆집에 공사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 건물 하나 짓는 거 보셨을 거예요. 기초만 몇 개월을 다져요. 진짜 땅을 파고 뼈대를 놓고 하는 것만 몇 개월을 거쳐요. 그리고 그 토대를 만들고 나면은 그 위에 세우는 거는 정말 일주일 만에 세우는 적도 본 것 같아요. 되게 빨리 세우더라고요. 그게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이번 개념반 동안 아이들이 기초를 단단히 다져놔야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고, 기초를 단단히 다져놔야 그 다음으로 나아갔을 때 흔들리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팀 생각의 차이에서는, 그리고 저희 민표당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개념 도감반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시간표예요. 저희 오늘 나눠드린 배포 자료 가장 앞쪽에 붙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번 강좌 캐치프레이즈가 새로운 시작 빛나는 도약입니다. 새로운 시작,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시작과 빛나는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수업 준비할 테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국어팀 수업에 대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